보자. 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산매에 들었는데 이건 공이구나. 이건 발부하지 않을 거야. 발부하고 내가 인과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가 완전한 단멸이야. 더 이상은 없을 거야. 나는 뭐 성증이 아니니까 성애가 아니면 공마가 어디 있어? 여러분, 공마가 뭐예요? 그 신부에 들어가서 신부가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매에 들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가서 지게함을 해방을. 그게 무슨 지게요 또. 이를 소승이라 이러면 복잡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놨냐. 일단은 저는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 신기하게. 그냥 또 해 안 돌아.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팍팍해지는 거 있죠. 이게 머리가 막히는 것 같아요. 뻥 뚫려 있다가 복잡한 말들이 들어오니까 알고 싶지 않은 말들이죠. 복잡해요? 복잡한 거죠. 안 들어서 어떡하냐. 에이구, 내가 못 살아. 그러면 보살은 공을 깨달았거니 무슨 지계와 범계가 있으리요 하면서, 우리 정화선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보살이 돼가지고 공을 깨달았으니 무슨 지계와 범계가 있으리요 하면서 항상 신심 있는 이게 이 단월이 그 단월이에요. 이 단월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들 옛날에는 단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단야라고도 했죠. 단야는 이제 인도 그 산스크리트 말인데, 단월 이게 다 신도들을 말해요. 단월에 대하여 고기 먹고 술 먹는 그러면 음은 왜 이렇게 잘 나온지. 음예. 이 예자는 무슨 예자냐면 예토지. 이거 정토 예토할 때 그거잖아요 지금. 더러운 뭐 추잡한 뭐 그런 뜻이겠죠. 더 정확하게. 졸려. 그렇지. 거칠다, 우성하다, 더럽다. 정토와 예토할 때 이 예자예요. 이게 지금 더러운 음예를 행하더라도 마력을 인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섭취하여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거죠.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을 생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한 말씀도 또한 가히 경어의 대승선을 조파, 빛을 조 깨트릴 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어디에 써 있다는 것이요. 이게 지금 등원경에 있는 것이다. 분양선소 선사 유명하죠. 분양선소 그 다음에 누구? 분양선소 그 다음에 전제화상 및 또 무슨 화상? 현자? 이게 뭐냐? 이게 현자야? 현자다. 현자 화상도 혹은 식육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따로 변론할 일이요. 이를 끌어다가 선법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건 어디에 써 있는 말일까 궁금하네. 이거 그것이 없어서 참 답답하구나. 주석을 붙여놨으면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었는데. 소승. 그런 거를, 그 얘기구나. 이걸 소승이라 하고 이것은 대승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대승은 이렇다. 즉 보살은 공을 깨달았거니 무슨 지계와 범계가 있으리요 하면서 항상 신심 있는 단월에 대해서 술 먹고 고기 먹고 이게 음례를 행하더라도 마력을 인하였기 때문에 마력을 인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섭취하여 의심하거나 그 사람들을 섭취하거나 의심하거나 의방을 생하지 않게 한다라고 한 말씀도 또한 가히 경어의 대승선을 조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란 말이야. 분양선소선사나 진재 화상이나 현자 화상도 혹은 식욕을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거는 변론할 일이요 이를 끌어다가 선법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놈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능화가 지금 써놓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어선사가 여기저기 끌어다가 자기가 대승선이라고 하지만 분양선소나 진재화상이나 이런 분들 또 고기를 먹은 있죠. 그거와는 별도다 이런 얘기요. 이것도 내내 짓거리는 소리고만 보니까 아직도 인홍학과 안 끝난 것 같아. 인홍학과 같아 이거 지금. 그런데 그 16인 중에 9인이 경어의 제자라는 사실은 당시 경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야 이놈아 경어선사가 9인만 있었겠냐?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어의 사법제다인 전수월, 신해월, 송만공, 방아남 등을 비롯하여 김재산, 재산정원이죠. 김남전, 남전당 한규, 그 다음에 백용성, 그 다음에 오성월, 그 다음에 아이고 씨. 근데 여기가 왜 여기가 이게 써 있지? 어? 나는 이분은 잘 확실히 몰라서. 강도봉? 좀 강도봉이는 강도봉 한번 찾아볼게.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이 강도봉이는 잘 글쎄 강도봉이는 들어봐봐. 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죠. 뭐. 여기서 그들과 경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능화가 거명한 선성들의 명단을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은 이능화가 이렇게 순서였답니다. 응? 이것도 못 들어본 소리죠. 응? 이 난파가 어딨어요? 여러분 이 난파 소리 들었나? 이 난파. 영원사 승려라는 거죠. 경허수사가 영원사를 가시긴 가셨죠. 금속리산 법주사 주지랍니다. 이난파가. 이능화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다고 한다 이 말이죠. 이난파 영원사인데 지금은 속리산 법주사 주지. 그 다음에 이게 또 김응혜도 마찬가지예요. 김응혜 들어봤어요? 이 인간은 무슨 이상한 사람을 잘 들어보네. 응혜? 안 들어봤어. 나도 안 해. 그 다음에 오성월은 내가 좋아하니까 오성월. 범어사 주지죠. 김난전도 마찬가지고 남전당 한교. 그 다음에 장선령 들어봤어요? 마국사 전주지래요. 어이가 없다. 신해월이는 경호선사 제자인 우리 해월 스님 신씨예요. 그 다음에 윤영봉? 나 윤영봉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윤영봉 없어요. 뭐래요? 이게 유점사 주지래요. 뭐 주지 맡으면 최고냐. 어쨌든 박성월, 오성월이 아니고 박성월. 그다음에 방하남은 알고. 그 다음에 뭐야? 양혼해. 이거 혼해인데 혼허네? 아니야, 나는 혼해 강백은 알지만 혼허는 몰라요. 양혼어.
알고 싶지도 않고. 백용성, 송만공, 김재산. 이것도 안 들어봤죠. 송무풍? 송무풍이 어딨어? 여러분 들어봤나요? 머리 털라고. 아까 강도봉. 이것도 못 들어. 전수월. 이 전수월은 경호선사 제자인데 전수월이가 1등이지 여기서. 여기에 만약에 순서대로 써놓는다 하면은 전수월이를 제일 먼저 써놔야 돼요. 왜? 수월 스님 이상 한 분이 없어요. 경호사 제자 중에 수월, 해월, 만공이라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수월이더라 이런 얘기요. 근데 제일 꼰지로 써놨네. 말이 돼? 이게 안 돼. 등을 열거하고 있더라. 어디서 자기의 깜냥으로 주변에 알고 있는 그 별로 그것도 뭐지 법력도 높지 않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주저리 갖다가 놨구만. 예. 그래서 뭐를 하고 말하고 있나 이런 말이죠. 최병헌 교수님도 좀 이상해. 여기에 대해서 최병헌은 경호의 제자들을 통한 법맥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더라. 해놓고 그 실어서 뺐어. 위에 열거한 승려들은 1918년 당시 불교계에서 대표적인 선승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본산에 주지 맡고 있어서 오냐. 그것도 이제 36 그 본산제 해서 36본산이었나? 그때 30본산이었나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는 30본산. 그죠? 지금은 36본산. 사실은 본산의 주지를 역임한 적이 있거나 현재 주지의 책임진 사람들은 모두 다 3인뿐이라는 사실을 들 수가 있더라. 이 3인 외에 김난전 이분들은 그 주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경호선사 제자들이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경호선사 제자라면 내가 안 들었겠나? 그냥 주지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주저리 누가? 이능화가 지 멋대로 갖다 써놓은 거라니까요. 순서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제1은 그중에 제1은 전수월이에요. 에? 근데 해월 스님 썼나? 안 썼죠? 썼어? 썼다. 신해월. 그죠? 그래서 해월, 수월, 만공은 경호선사 제자이고 방한함도 쓴 거 같고. 네. 예, 들어서 3인뿐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3인 외에 김난전이가 1900년 전후하여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적이 있었으나 그렇죠. 김난전이 제가 말했잖아요. 1900년 그때에 해인사 주지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바탕을 해서 재산정원이죠. 당시는 30본산제가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그 1900년 때는 본산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호선사가 있을 때는 본산제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경호사가 그놈들이 그 한일합방 하고 그 뒤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본산세에 없어서 이제 주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야. 김난전이가 원래는 행사 주지였는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주지를 하고 있더라. 뭐 유점사 주지, 뭔 주지 이렇게. 이를 통하여 단시 선종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주지가 최고고 주지는 교정인 경우가 많고 그 중에 주지를 했지만 선종인 경우는 남전당 한교더라 이런 얘기요. 재선정원하고.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끝났어? 어휴, 아주 그냥 이능화 거 읽다가 체할 것 같아요. 아주. 그 말 되지도 않는 말들을 써놓으면은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안 답답해. 말 되지도 않는 말 써놓으면 좀 답답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왜 이렇게 민감한지 딱 들어서 이것이 선이 아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차려요. 벌써 이게 달라요.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경어의 사법제자이거나 경어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뒤에 지금 그 최병헌 교수님 얘기 같으네요. 이게 주석이 지금 안 달려서 그렇지. 방한함, 신해월, 송만공, 전수월 등은 경어의 사법제자들이며 전부 다 그 최병헌 교수님이 쓴 거예요. 그리고 김재산이, 재산정원, 김난전이 또 경어분야에서 선학을 수업한 적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으며 여기도 선학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허기야 근데 동국대도 가니까 선학과야. 처음에 선학과 가가지고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선을 왜 배워? 선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수행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오는 건데,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뭐 교학과 선학을 나누는 걸로 한다면 그냥 선학도 봐줄만 하다 이런 얘기고, 그 밖에 백용성 스님은 경화선사 제자이긴 하지만 정통선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대각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교잖아. 거기가 대학교. 응? 전수에게 수학했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교수님이 나오고, 야! 야, 그게 그 전수월인 줄 아냐? 김수월이요. 아이고, 미치겠어. 그리고 전수에게 수학하고 해월과 망공과 함께 선기를 탁마한 누구야? 세 분이 다 뭐예요? 퍼부죠, 퍼부. 퍼부는 퍼부인데 그래도 순서는 있는 거죠. 수월, 해월, 망공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예, 그래서 같이 선악을 탁마한, 연마한, 선악을 연마한 법이었더라. 이로보아 이능화는 경어의 선을 마설이라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경어가 새로 부활시킨 선맥의 흐름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거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최병헌 교수가 쓴 거예요. 최병헌 교수 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침 최병헌 교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경어선사를 흩뜨리는 것처럼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자들을 싫어하는 게, 학자가 더 위야. 선사보다. 막 흩뜨러맞도록 흩뜨리고 있어요. 전부 다. 아무리 경어선사가 안 계시고 그 제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후학으로서 우리는 엄연히 경어선사의 후학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어가 새로 부활시킨 선맥의 흐름을 무시할 수만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좋게 봐줄게요. 좋게 봐줘, 좋게 봐줘. 또한 이들은 대부분 1921년에 있었던 1921년이 뭐죠? 선학원 그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 선학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선불교의 경어선사의 맥을 가장 많이 이어받았던 그 장소거든요. 지금은 아이고 괴로워. 나는 뭐 어쨌든 선학원까지 내가 다 갔다 와봤으니까, 선학원에까지 내가 경어선양을 해주겠냐고 했으니까 뭐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있었던 수선 결사에 지금 뭐 꼭 바란다면 이 포인트가 하나 다시 와 있는데, 이게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나, 하여튼 종상 스님이 열반하시고 그거를 만약에 성행 스님이 반드시 경선사 선양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청계사의 시민 선방을 열어주세요. 내가 할게. 경어직 강의를 열어주세요. 내가 할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계사가 이제 그 경어선사가 거기에서 아기 때가 아니지. 9세서부터 14세 때까지 6년간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6년간 계시는 동안에 경어선사가 가서 나무도 하고 땔감도 떼고 그 목욕도 하셨겠지만 개월물이 쫄쫄쫄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나는 야단법석을 좋아해요. 뭔 법석? 야단법석. 그냥 아무나 똥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선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원하고 뭐 격식 차리고 뭐 하고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청계사를 중심으로 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종상 스님 모셔 빈소를 다녀오면서 한참 20분 걸어가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한 기회가 다시 오려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산악원 운동을 주도한 산악원 운동의 주역이다. 누가? 대부분이. 그래서 일어나 일제는 1911년 경호선사가 그냥 한일합방의 10년이라 그냥 아주 그냥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갔는데, 1911년에 이렇게 바로 사찰령을 만들었어요. 그놈들이. 사찰령을 지정하면서 한국 불교를 지네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랬죠. 뭔 말인지 알겠죠? 지네가 왜 사찰령을 하냐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상한 놈들이죠. 별 이상한 놈들을 다 봤어. 지네가 뭔데 와서 사찰령을 내려. 분명히 저는 말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국민성이. 근데 일본 그 위정자 놈들 있잖아요. 그건 개싸가지 놈들이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히로시마가 날아가고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러고 살잖아요. 조선불교 선교 양종. 네가 뭔데 선교 양종을 해. 우리나라가 뭐를 하든 뭔 상관이야. 로 정명을 정하여 운영하였더라. 지네가 뭔데 와서 운영해? 이에 따라 총독부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점이 생기잖아요. 선교 양정이라고 해가지고 원종과 임재종이 폐지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야. 1911년에. 이때 조선불교 선교 양종에 대해서 30본사를 정하여 통제하였는데 본사의 주지들은 대부분 일제의 불교 정책을 수호하여 본사 주지회의를 최고의 의결기구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불교 정책에 대해서 한용운, 백용성, 송만공 등 저금쓰니 뭐 다 있더만 한국 전통 불교를 계승하기 위한 1921년에 선학원을 따로 창립한 거예요. 왜냐면 또 에다가 지원자를 넣은 거예요. 이놈들이 또 절이라고 지랄할까봐. 그래가지고 선학원이라는 것을 1921년에 이놈들이 1911년에 사찰령을 내서 우리나라 불교를 간섭하니까 21년에 선학원을 했는데 참 그때 참 눈물겨웠다고 합니다. 선학원에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고 또 그 뭐더라 선학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찰에 궁녀들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로 출가를 많이 하고 항상 그 기도를 하러 오고 뭐 이랬다 하고 그 선학원 주의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선학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갔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이해를 해. 그러나 그래도 그 스님이 끝까지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나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고 많은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거에 그 선학원도 맞지 않고 제가라고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쓰신 걸 보면 안타깝지만 이러한 취지는 선수행을 민족의 불교 전통을 지켜내고 아울러 선풍을 진작시키고자 함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경허사가 물려준 그 선풍을 진작시키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불교 전통이잖아요. 200 몇십 년 만에 다시 이어진 불교 전통을 우리 화학들이 그냥 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학원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게 선불교 개혁운동이죠. 이리하여 경허의 수성결사의 결말은 훗날 어디로 이어져요? 선학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선학원보다 훨씬 늦게 생긴 게 그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예요. 거리는 얼마 안 떨어져 있어. 나는 만약에 선을 발전시킨다 그러면은 선학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워. 건물도 아깝고 건물이 울고 있어. 나를 향해서. 되어 그 대미를 장식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선학원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승려들은 모두가 경허의 제자들이거나 손제자들이야. 신해월, 송만공, 방하남, 김난점, 백용성, 오성월, 강도봉은 끝끝내 나오네. 알았어요. 김석두, 황용음이, 용음 있죠? 용음이, 저금이 아시죠? 황용음, 김저금 등이었더라. 이들은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이 늘어나고 대처승들이 생겼죠. 그때는 식육이 일반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승려 집단은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청정승가를 이루자라고 해갖고 지켜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처불교로 처음에 조금 갔지요. 일본 놈들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 이래가지고 이제 캐치프레이드 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버텨냈어요. 그 당시 경허의 제자들이 일궈낸 쾌거는 가히 1921년에 설레한 선학원 중앙선언. 가면 딱 중앙선언이라고 써있거든요.
멋있어? 중앙선언이다. 오냐 어쩔래? 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1921년부터 시작된 선학원 운동은 대부분의 본산 주지들의 일제의 회의에 굴복하여 전부 다 외색화가 돼가고 있죠. 외색 불교화되어 가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가나선 수행을 강조했죠. 이 가나선 수행을 끝까지 지켜낸 게 선학원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그냥 대한불교 조회종이 안 해주니까 이 꼴적을 보기 싫어서 선학원까지 갔는데 거기도 장벽이 만만치 않지요. 왜냐하면 달라요. 저기가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선 수행을 강조하여 한국 불교 전통을 수호하고자 한 것은 한 혁신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뭐가? 선학원이. 따라서 경허가 선교사를 통한 개혁운동은 한국 불교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뭐를 했어요? 교두보 역할을 한 거죠.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해서 선학원 운동이 시작되었던 거고, 선학원은 그 외의 지정 문제와 30주지 본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게다가 조선 총독부의 찬압이 거세짐에 따라 1926년부터 31년까지 실질적인 활동이 다 중단됐어요. 26년부터 31년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학원이 이제 침체되어 있었었죠. 그 이후에 만공 스님이랑 저금 스님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선학원이 활동을 재개한 것은 만공의 법제자인 저금이 1931년 1월 범어사 포교당에서 사용되던 것을 선학원의 근거지로 마련함을 쓰였다. 옮겼죠. 그 1934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 선리참고원으로 바뀌었어요. 선리참고원으로 재단법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개편되어 여러 차례 수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전통불교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속했고, 이러한 선학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뭐를 했어요? 1941년에 통합종단 같은 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불교 조계종을 창립해서 종정의 그놈들이 이거 하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지네가 관리하기 좋게 총합동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종정에 방한함 스님, 종무 고문에는 송만공 등 선학원 인물들을 참여시켜 민족불교 세력을 회유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선학원은 1942년에 경허의 문집을 간행하게 됐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게 그 선학원의 1942년 10월에 간행된 경허집이에요. 선학원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더라. 경허 성우 선사는 우리 조선 불교계에 대하여 선종 부흥과 현풍 선양의 막대한, 이 현풍이라는 게 뭐랬죠? 선문이 현문이에요. 그래서 이 현문이 선문이라 현풍 선양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선이야, 선. 선양에 막대한 공로가 있을 뿐 아니라 종취에 깊고 현미한 것과 문체에 명리한 것은 세상에서 다 아는 바라 쓸데없는 말을 붙일 필요조차 없더라. 현재 조선 수자로서 선사의 가르침에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단 한 명도 없더라. 이만큼 이 경허성우를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 인정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선학원이 지금은 무슨 대한불교 조계종과 맞짱을 띄면서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이 멋이 어쨌더라. 아이고 복잡해. 희한하게 이 불교까지도 세속에 그런 바람이 이게 들어가 가지고 똑같아요. 세속이나 불교계나. 이처럼 한국 불교는 경허가 일으킨 선불교의 수선결사를 정점으로, 수선결사를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 기라성 같은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 불교 전통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도 그나마라도 우리 경허선사가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천신만고 끝에 천만다행이고, 우리가 이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경허 가니까 그냥 거기 종상스님 다비제에 갔을 때도 경허선사 경자도 안 꺼내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문제의 책임은 내가 보기로는 종상스님이 져야 돼요. 종상스님은 기회가 왔고만, 돈도 많고만, 불국사가 그냥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지. 근데 왜 그거를 살려내지 못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종상스님도 뭐 나에 대해서 두려워했겠죠. 왜냐, 뭘 잘못 건드렸다가 또 혹시라도 뭘 입을까봐. 뭐 이런 것들이 남한에 깔려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의 말 잘 듣고 그랬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종상스님을 안 만나봤으면 그분의 그거를 모르는데 다 만나봤잖아요. 만나보고 몇 번을 만났는데 왜 모르겠어. 문자 주고받은 문자가. 에휴, 휴대폰도 바꿨어. 그것까지도 다 알아. 내가 그 사실을. 예. 많은 기간을 주고받았거든요. 근데도 안 돼요. 그건 왜냐, 여자가 경호선양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똥바가지 뒤집어 쓸까봐. 특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수덕사가 져야죠. 내가 뭐 수덕사에 뭐 피해 끼쳤습니까? 경호연구소 뺏어가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2의 혁신이 온 것도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왔나 이제? 와, 오 마이 갓.